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 펀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평생을 따라온다.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는 간접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 없어도 내는 세금, 그 궁금함을 풀어봅니다. 자, 1부에서 이제 직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부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가 물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다 부자 돼서 세금 많이 내면서 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다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만중 과장과 강민 팀장 같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죠. 재테크 잘 하실 수 있게. 네.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약간 못 믿겠는데 반응들이. 네. 이제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아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네. 시장이 어려워도 네. 그 투자라는 게 예. 결과는 운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음흠. 아무래도 확률적인 그거고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작용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과정을 되게 중시하는 거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제 주변 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과정을 계속 전파하면서 반복할 수 있게. 참 저 믿음직스러운 참. 근데 저렇게 말하고 손해 보면 저 말이 말짱 이제 적인데 그래도 저런 믿음이 있는 말 하시는 전문가가 좋죠. 신뢰가 가네요. 지금 강민 팀장의 그 말씀은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을 그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좀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제 투자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좀 체계적인 투자의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죠. 항상 복귀하고 바둑처럼 그런 말씀. 주옥 같은 얘기가 지금 이어집니다. 지금. 네. 아니 오한결 대표가 항상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역시 청인은 청인의 정신. KB도 같은 정신? KB는 그렇죠. 국민 자, 이제 2부 간접세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네네. 간접세 좀 개념 간단히 좀 설명해 간단합니다. 주시죠. 직접세 얘기를 쭉 했는데 직접세 외에 간접세라는 게 있더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듣는 분 중에 안타깝지만 난 지금 직업이 없다. 취준생이다. 그런데 나는 그럼 이제 세금 내고 싶다. 그분들은 세금 안 내느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간접세의 의미는 그거예요. 간접세는 왜 이름을 간접세라고 하냐면 직접세는 세금의 주체인 이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직접세.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 세금 담보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여기서 간접 소비세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사요. 흡연자예요.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이 담배세라고 하는 것은 담배 회사가 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간접세. 또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죠.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돼 있는데 부가세 10%. 이거는 그냥 간접세로 내는 거죠. 우리가 그 마트에서 물건 물건이나 살 때.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를 수 있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좀 많이 낸다. 간접세를. OECD 국가에서요. 네. 이 소득 분위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간접세 얘기할 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난 지금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내고 싶은데 이미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네. 주로 소득 구간 하위자들 따져보면 OECD 국가 중 최고의 간접세를 걷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고다. 네. 그 다른 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부유세,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막 조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 언론이 논거를 갖다 댔냐면은 한국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36%고 최상위 그 10%가 78%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등에 못지않게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그 노동자의 40%는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점이 뭐냐면 여기서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부담하고 있는 간접세 비중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이게 5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왜 세금 부담률을 얘기를 할 때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이런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물론 2015년 기준 조세 부담률의 한국 조세 부담률은 18.5%로 우리가 흔히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 국가 중에서 33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조세 부담률 자체가 적구나, 낮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맹점이 뭐냐면은 국민 부담률이라는 걸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조세 수익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얼마만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느냐, 보장의 개념으로 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 정도를 부담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나라들 얘기하면은 왜 북유럽 국가들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북유럽 하면은 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복지 국가라고 앞에 떡하니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 많이 내지만 중요한 건 낸 만큼을 다 돌려받는다고 다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감히 우리가 복지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웃하잖아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수치 비교만 해서는 절대 네. 안 된다. 제대로 네. 따져보면 우리는 상당히 낮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죠. 느끼는군요.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예, 자 아까 그 최영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간접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간접세를 대표적으로 확인해 보면 부가가치세랑 개별소비세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에 보통 VAT 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Value Added Tax의 준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마진에 그 간접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인데요. 현재는 이제 10%를 부과하고 있고,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국민 후생 영역 그리고 박물관 같은 문화 관련 재화 등에는 납세 의무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품목에 과세가 되는 부가세랑은 달리 개별 소비세는 이제 골프장, 경마장 뭐 이런 식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가 되거나 담배, 자동차 뭐 이런 식의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이제 개소세가 붙게 됩니다. 또 최근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뉴스가 있는데요.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고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그냥 내네요 우리가, 그죠? 담배 펴도 내는 거고, 사려면 내는 그죠? 세금. 담배 사면 내고, 근데 자동차 이게 사도 내고. 쟁점이 많아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뭐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제품 구매와 서비스에 이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호텔에서는 이제 VAT 뒤에 봉사료가 또 10% 붙어 있는데 봉사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근거 없는 이제 추가 금액이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자동차 사면 이제 개소세가 붙는데, 문제 자동차 개소세는 연비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돼요. 배기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00cc보다 3000cc가 더 소비세가 비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cc급 수입차, 명품 브랜드 차와 3000cc급 국내에서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큰 차가 필요해 사는 거가 cc로 부과를 하니까 가격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평수로 부과하지 않잖아요. 거래 금액으로 그렇죠. 양도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담배세는 심각한 문제가 한번 초래됐었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때는
가난한 분들이 힘들어서 담배 피는데 거기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중산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둔 세금을 다 국민 건강에 쓴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미미하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또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주세 있어요. 술 먹으면 세금 내는 거예요. 또 기름 넣을 때 유류세 60%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세들을 이렇게 많이 걷는데 선진국이 간접세 비율이 낮아요. 참고로 미국은 간접세 10%, 직접세 90%예요. 우리나라는 직접 간접세가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세를 줄이면 세수가 뚝 떨어지겠죠. 이것 때문에 못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딜레마로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담배 4,5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4,500원. 네. 4,500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이어달라고요. 지금 내가 설마 그 담배값으로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담배 얼마예요? 이 질문은 아니니까. 손님 4,5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설명해봐요. 예, 4,500원 중에 얼마가 세금이에요?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간접세는 분명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역진성. 생길 수가 있고 역진성이 생길 수 있고요. 한 달 식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이면 사실 그 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수준이거든요. 그 100만 원일 때 이게 부가가치세가 이제 10%로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이 우리가 먹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먹는 것들 다 세금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죠. 이 간접세 비율이 아까 선진국에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이 간접세 비율을 보게 되면 헝가리가 40%로 1위고요. 2위가 그 이제 과잉복지로 이제 망할 뻔한 그리스 이게 이제 36%, 우리나라 32%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일본, 미국은 몇 프로일까요? 반 정도는 아니고요. 19%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간접세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맥주, 소주 요게 이제 주세 세율이 72%예요. 세금이 72%. 세금 덩어리를 마시고 있었네 우리가. 정말네요. 그렇죠. 막걸리 몇 프로일까요? 음. 막걸리. 막걸리는 좀 싸지 않나? 그렇죠. 5%밖에 안 돼요. 그죠? 예. 맥주 5%. 다 우리가 막걸리를 먹는 그 바꿔야겠구만. 매실주 이런 거 30%입니다. 30%, 청주 30%. 소주하고 맥주는 72%. 그러니까 애국하는 거예요. 소주 많이 먹으면. 거기다 소맥으로 드시면 그죠? 어유 뭐 새우는 똑같으니까 뭐 섞어 드시든 뭐 어떤 72% 혼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실제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네. 네? 말 그대로 애국하겠다 하고 마시면 그러네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그럼 평소에 그렇게 특별히 애국자는 아니었는데 참 많은 애국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전 느끼시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난 몰랐네. 제가 유진초인지. 아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은 왜 사회 기부를 하고 왜 사회에 무언가를 돌려주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왜냐하면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받은 거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면 당연히 이 사회 속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걸 돌려줘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간접세 비중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 차이나게 벌고 있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내는 세금은 똑같다라는 게 상당히 불평등한데 그 이유는 이 정부,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접세가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 올리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내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는지 모르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적게 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빈익
부인, 부익부 이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왜 이런 그 간접세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들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소비에 비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죠. 세금 부담이 더 큰 역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중산층 가구들은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간접세로 더 내고 있는 거래요. 그렇죠. 이 조세 형평과 관련해서 참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상태네요. 않죠. 지금 네. 역진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진성이라는 게 원래 취지대로 정말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기여하고 사회에 또 적게 번 분은 적게 기여해서 그게 이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가 세수를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세금의 어떤 세금을 걷는 구조다. 이게 이제 역진성이기 때문에 역진성이란 말이 지금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셨는데 간접세에 대해서는 그런 성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생생한 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신설한다. 발표를 했던 신문 뉴스 보면서 제가 어릴 때니까 저게 뭐야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광분했던 기억이 나요. 10%씩 사실상의 물가 인상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폐지론이 여러 번 나왔는데 정부는 폐지를 못해요. 걷던 세금을 정부 스스로 끊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뭐냐 하면 샐러리맨이 내 스스로 월급 깎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라든가 조세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든가 혹은 쓰임새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든가인데 간접세는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옛날에 사치세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컬러 TV가 이게 비싼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컬러 TV의 세율이 아주 셌어요. 예전 명칭이 이제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특소세. 예. 예.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사치세. 근데 이제 이렇게 대중화됐는데 컬러 TV에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관세 얘기하시니까 어제 드라마 보니까 해외에서 명품 소비해가지고 들어오면 관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태그 떼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던데 다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죠. 부자들도. 그래도 이게 전 간접세도 내야 한다. 세금은 정해진 이상 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왜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그런 이 특별 세금이 필요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선진화됐어요. 그럼 선진국의 세수 이 조세 구조로 바꿔줘야 되는데 70년대 만들어진 세금을 아직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 요거에 좀 우리 오늘 방송이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민 팀장님. 예. 지금 간접세, 직접세 계속 말씀들 주셨는데 말씀 나왔던 거는 다 맞은 것 같아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또 3대 세목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 세수의 3대의 그 큰 축을 차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부 스스로 자기 지갑을 줄이는 행동도 하기 힘들고 또 조세 저항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걷기도 쉬운 방식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그 세금이 소비자들의 그 물가, 생활 패턴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60개 대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출 목적별로 12개 대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료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도 부가세가 붙으면서 일부 품목들은 개소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소세에 붙는 세율이 변동되면 항목 안에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이제 변화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간접세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한마디만 저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아까 기분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야 그러면 소주 맥주 많이 마시면 애국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세금들은 죄악세라고 불리는 겁니다. 담배세, 이 주세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직 적용 안 됐지만 이 영국에서 시작한 설탕세.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설탕 못 먹게 하려면 비만세라고 네, 비만세, 이 설탕세. 이건 다 죄악세거든요. 그럼 소비하면서 벌금 내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국가가 이런 세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나 어떤 캠페인,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나쁜 것들을 걷어나가야지 돈으로 때리면 이 벌금이잖아요. 세금이 아니라. 네네네. 이런 페널티는 좋지 않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국민 건강을 정말 위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결국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명분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할 거면 돈 돈 많이 내고 내고 해요. 해라. 뭐 이런 느낌. 담배값 2배 올렸는데 네. 처음에만 좀 금연 효과가 나타나고 저 담배 판매량 줄였다가 금방 원복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건강은 계속 나쁜데 정부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국민들은 궁금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정해서 논의를 하면 참 여러 문제들 막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평소에는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뉴스에는 네. 간접세 관련 뉴스는 쉽게 듣질 없고 못해요. 예, 뉴스에서 제가 다룰 때는 네. 이 특정 품목으로 나오죠. 담배값 인상, 뭐 얼마나 저항이 센가. 6개월 후에는 담배 판매량 정말 줄었나. 흡연 금연 인구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데 간접세라는 게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그 이유는 정부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언론에서 네. 이 경제 이슈를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내 지갑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뉴스에서 간접세, 뭐 직접세 얘기하면 뉴스 안 봐요. 트래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담배면 담배, 이 술값이 오른다는데 세금 뭐 비율이 오른다는데 준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꿔 네. 얘기하면 이 저항이 없는 것을 꽉 일맥상통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굳이 그렇죠. 그걸 막 그렇습니다. 짚어서 얘기하면 저항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다른 네. 초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 뭐 민주주의 시대니까 언론이 네. 그 문제를 이제 이 르포르타주라고 하죠. 심층 취재를 해서 깝니다. 그러면 이게 여론의 환기가 일어나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간접세의 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뉴스는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언급되는 게 적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 검색량이 더 많고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검색량이 더 높아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내지는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런 쪽은 기타 다루지 뭐, 않는다. 광고주들이든 뭐 정부 측이든 여러 가지 얽힌 그렇죠, 것들에 그렇죠. 눈치 맞아요. 살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은 조금은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관심이 있는데 예, 네, 라는 언론은 얘기를 잘 잘 안 다루지 한다. 않는다. 예. 저는 지금 이 카운터펀치 이제 애청하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간접세 관련돼서. 예. 당연히 이제 제가 증권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 관련된 우리 간접세 지금 증권거래세는 잠깐 언급 이제 평론가님께서 얘기해주시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게 차익 양도세가 부과 예정이거든요. 3년 뒤에 2021년도부터는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 합한 특정 주식 보유 금액이 3억이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근데 대주주로 간주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15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뭐 엄마, 아빠, 자식들까지 나까지 포함해서 15억이 넘으면 특정 주식에서 대주주로 돼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22% 부과가 됐는데 이제 3년 뒤에는 3억입니다. 3억이 사실 큰 금액이지만 사실 그 1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허들을 확 올려놓은 겁니다. 5분의 1로. 허들을 확 낮춰놔서 뭐 대주주가 쉽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도세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좀 많이 부과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일단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매도할 때마다 0.3% 증권거래세 이제 내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1년간 정산을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생겨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1년에 많이 할 수 있죠. 아하, 예. 거기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합해서 원금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 났어. 거기에서 과세할게. 이게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살 때 팔 때 막. 예. 우리나라는 일단은 한 번 사서 팔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일단.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간접세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띄어지게. 그래서 나중에 증권사가 유복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이제 내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우리나라가 현재도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만 높아지는 사실 물로 따지면 용존 산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낮은 수질 같은 이런 증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대로 세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 생각엔 주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제 당국이 좀 신중하게 좀 이제 시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세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조세 형평성 얘기할 때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어떤 한나라당의 고위 이제 국회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딱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왜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상위 1%가 우리나라 세금의 대다수를 내는데라는 얘기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무렇지도 서슴없이.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말 자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세금이란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직접적으로 내는 소득세 이 수준으로 이렇게 맞아요. 많이 뭐라 그래야 되죠? 틀이 짜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소득세와 재산세를 그렇죠. 세금의 다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참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 그렇네요. 팀장도 뭐 아까 입을 뻥끗했다고. 예, 아까 네. 이만중 과장이 네. 주식 양도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 더 네, 드리려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만중 과장이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다 맞는 말이고 뭐 증권거래세랑 양도세가 합쳐지면 이중과세 우려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세금 부과할 때 그 원칙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이기 때문에 그 양도세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보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참 거래세를 없애고 미국처럼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 될 경우는 이제 투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이 줄어들고 장기 보험에서 투자로 넘어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발생될 수 있다. 장단점이 있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살짝 빠뜨려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이 나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투자 결과를 합했을 때 손실이면은 그거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차감을 해준다는 거죠. 정교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인세는 그런 차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손실분에 대해서 2월 차감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입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좀 국민청원을 넣어볼까. 네. 링크 알려줘요. 먼저 녹음 끝나고 바로 가서 넣으세요. 휴일날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우리 직장인분들 또 서민분들 소상공인분들 너무 지금 힘드시고 왜 나만 이렇게 생활이 빡빡할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지내시는데 뭐 정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무엇을 살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한 방송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아주 흡족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 좀 찾아서 드셔야 되고 맞아요. 잘못된 거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런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네. 짧게 혹시 그 뭐 종목 추천하실 게 있습니까? 네, 이만준 과장. 예. 아까 저 주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 편의점 가면은 4캔에 10,000원짜리 맥주 수입 맥주 네. 그게 아마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 왜요? 이게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 얘기 들었죠. 이게 이제 주세는 지금 현재 그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도수나 양에다가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지금 이제 돌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입 맥주가 이게 관세하고 이렇게 이제 그 통관 비용 그것까지 합해 갖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를 했었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좀 많이 비용을 낮췄었거든요. 그 가격을. 네. 그리고 FTA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은 지금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캔에 10,000원짜리 맥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종량세로 해버리면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의 추천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이트 진로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점유율 1위는 오비 맥주잖아요. 카스. 근데 왜 그건 추천 안 해? 그건 외국 회사입니다. 아, 2010년도에 이미 넘어갔어요. 아, 이제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되면 우리 맥주가 그렇죠. 좀 토종 부각될 맥주들이 가능성이 약간 좀 있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하이트 진로는 약간 그 오너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좀 그렇죠. 많은 얘기가 주가가 그래서 지금 3년 내 네. 최저치로 지금 이렇게 공두밭에 처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그 필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발포 맥주라고 하던가 그런 식의 저가형 맞습니다. 맥주도 필라이트. 나온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점유율 높이는 것 기대해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 네캔 맥주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종가세를 이제 종량세로 바꾸는 게 또 국내 맥주 기업들의 음모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네티즌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주가는 사실 그 이 오너의 도덕성 그것도 많이 포함되죠. 예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 더 크게 봐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두 분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카스 드세요, 하이트 드세요. 저는 수입 맥주 먹습니다. 저는 칭따오. 나도. 칭따오. 이게 뭐야? 양꼬치엔 칭따오.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한참 뭐 국내 토종 맥주 뭐 그러게 말이에요. 얘기하다가 이게 예. 자,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카운터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실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